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한 달 만에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핵심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우리는 압도적으로 이겼고 이란을 가루로 만들었으니 이제 볼일 끝났다는 선언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다 이겼다면서 종전 선언은 안 합니다. 대신 동맹국들한테 너희는 알아서 살아남아라는 폭탄 발언을 던졌어요. 이게 우리 한국의 지갑과 안보를 어떻게 직격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연설의 시작은 전형적인 트럼프식 셀프 칭찬이었습니다. 단 32일 만에 이란의 해군, 공군, 방공망을 괴멸시켰다고 자랑했거든요. 1차 대전, 2차 대전, 심지어 한국전쟁까지 끌어와서 역대 어떤 전쟁보다 빠르고 가성비 좋게 승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역대급 전쟁 영웅이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그리고 표심을 쥔 미국 국민에게 각인시키려는 정치적 쇼맨십인 거죠. 트럼프가 이번에 확실히 선을 그은 게 있어요. 이번 전쟁의 목표는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는 레짐 체인지가 아니라 오직 이란의 핵 능력 제거였다는 겁니다. 과거 오바마 정부의 핵협정을 쓰레기라고 비난하면서 자기는 주먹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때려 부숴서 미국 후손들의 안전을 지켰다는 논리예요. 결국 자기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자,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다 이겼다면서 왜 종전이라는 단어는 아끼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종전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가 있는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란이랑 도장 찍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란은 얻어맞긴 했지만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고 반격할 힘도 남았을지 모릅니다. 법적인 휴전 협상이 없으니 승리라고 우기면서도 끝은 못 내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미국 국내법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딱 60일까지만 전쟁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4월 27일쯤입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이란을 제압해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는 뉴스를 매일 뿌리며 지지층을 결집해야 합니다. 의회에 손 안 벌리고 이겼다는 성적표를 들고 중간 선거로 달려가려는 속셈이죠. 트럼프는 아주 영리하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다시 핵 만지작거리면 언제든 돌아와서 또 때리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완전히 끝내버리면 나중에 다시 공격할 때 절차가 복잡해지니까 군사적 압박의 끈을 팽팽하게 쥐고 있는 겁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언제 또 폭탄이 날아올지 모르니까요. 이번 연설에서 우리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문제예요. 트럼프는 미국은 이제 기름이 넘쳐나는 나라라 거기 안 써도 된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사우디보다 기름 더 많이 캐니까 중동 기름길 막히든 말든 미국 경제는 끄떡없다는 자신감이죠. 이게 왜 무섭냐고요? 쉽게 말해 기름 수입하는 너희가 직접 지켜라는 겁니다. 한국, 일본, 유럽 같은 나라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우리가 공짜로 지켜주던 시대는 끝났다. 기름길 소중하면 니네 군대 보내고 돈 써라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들이댄 겁니다. 미국이 쥐고 있던 통제권을 놓겠다는 건데 이건 동맹국들에게는 재앙에 가깝습니다. 트럼프의 뒤끝은 여기서 폭발합니다. 참수작전 같은 군사작전 할 때 한국, 일본, 나토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안 도와줬다고 콕 집어서 불만을 터뜨렸어요. 절대 잊지 않겠다는 무시무시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게 단순히 서운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협상에서 너네 그때 우리 배신했지? 라며 지렛대로 쓰겠다는 예고편입니다. 특히 한국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안보에서 안 도왔으니 경제에서 내놔라는 논리죠. 미국 무역대표부는 벌써 한국의 AI, 철강, 농산물을 무역 장벽으로 지목했습니다. 기름길 지키기 싫으면 우리 물건 무관세로 사고 니네 물건엔 관세 더 내라는 억지 논리를 펴며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아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위안화나 코인으로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게 만약 현실화되면 이란은 석유 파는 것보다 통행료로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이란을 때려줬더니 오히려 이란이 통행료 사냥꾼으로 변신할 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위안화로 통행료를 받으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지만 결과적으로는 달러 패권을 스스로 흔드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처럼 달러 기반 경제를 가진 나라는 환율부터 물가까지 엄청난 혼란에 빠질 리스크가 생겼죠. 안보 상황은 더 심각해요. 영국 채텀하우스 같은 싱크탱크들은 이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해구산을 못 믿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핵 없는 이란은 저렇게 얻어맞는데 핵 가진 북한은 미국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걸 보면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해야 하는 거 아냐? 라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 성주에 있던 사드 장비 일부가 중동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들렸죠. 안보보다 미국의 전쟁이 우선이라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동맹 찾고 급하면 장비 빼가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이 정말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까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옆나라 일본은 참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죠.
미국의 투자 폭탄을 던지며 트럼프 환심을 사는 동시에 이란과도 개별 협상을 진행 중이거든요. 양다리를 걸쳐서 자기네 배만 안전하게 통과시키려는 전략이죠. 우리나라는 미국 눈치 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본만 실속 챙길지도 모릅니다. 트럼프의 속내는 결국 우리 기름 사라 아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위험하면 비싸더라도 안전한 미국산 석유를 쓰라는 일종의 강매죠. 에너지 공급망을 완전히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서 동맹국들을 에너지 인질로 접겠다는 거대한 야욕이 숨어 있습니다. 안보를 빌미로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알던 자유무역 시대가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에게 동맹은 가치를 공유하는 친구가 아니라 이익을 계산해야 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입니다. 안보를 지렛대 삼아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는 이 지독한 실리 게임이 뉴노멀이 된 겁니다. 한편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게 편지를 보내며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대감이 없다. 이 전쟁은 무의미하다 하며 감성에 호소하죠. 미국 내 반전 여론을 자극해서 트럼프의 발목을 잡으려는 건데 이게 먹혀들면 트럼프의 조급함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합의 안 하면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전기를 아예 못 쓰게 인프라를 다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벼랑 끝 전략입니다. 항복 안 하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가 폭등과 물류 대란은 고스란히 동맹국들의 몫이 됩니다. 우린 억울하죠. 작년에 미국에 수백조 원 투자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투자는 투자고 전쟁 안도한 건 별개라며 선을 긋습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우리를 압박하는 모습에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투자라는 거대한 카드를 던졌는데도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훨씬 더 정교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요구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켜낼지 치밀한 시나리오를 짜야 할 때입니다. 트럼프가 강조한 이 2-3주가 골든타임입니다. 이란이 진짜 항복할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면 유가를 흔들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물가와 환율이 요동칠 텐데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미국은 이제 너희를 무조건 지켜주지 않는다. 냉혹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누렸던 미국이라는 방패가 이제는 비싼 청구서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을 보민해야 합니다.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는 트럼프의 호언장담이 과연 우리에게는 평화를 줄까요? 아니면 감당 못할 계산서를 줄까요? 앞으로의 2-3주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트럼프의 이번 연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